우리 집합 건물도 많으시고 공동주택도 있지만 집합 건물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집합 건물 중에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데가 있는 반면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죠. 이제 건축물관리법은 이제 보통은 신축 건축물, 기축 건축물로 나눠지는데요.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사용 승인 받으실 때 제출해야 돼요. 200제곱미터, 연면적 200제곱미터면 거의 웬만한 건축물이 해당되는 건데요. 그냥 거의 모든 건축물이 다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신축이지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이 건축물관리법을 제출해야 되는 범위에 포함이 되더라도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니까 이 점 꼭 염두해 주시고 우리 신축은 제출하시고 3년마다 점검하시면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기축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용 승인이 떨어졌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시행일 이후에 정기점검 최초로 도래하면은 3년마다, 그때부터 3년마다 해주시면 되고요. 건축물 범위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해석하기 어렵긴 한데 쉽게 생각하시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짧게 줄여서 집건법이라고 할게요. 이 집건법에 적용을 받는 집합 건축물이 연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우리 건축물관리법을 다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때 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관리법에는 꼭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공고가 고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건축물의 현황에 관련된 사항, 두 번째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건축물 장기 수석의 계획 사항, 다섯 번째로 화재 및 피난 안전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구조 안전 및 내진 능력에 관한 내용, 일곱 번째로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총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네 번째 항목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에 관한 사항 적혀 있죠. 요거 때문에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혹시라도 해당된다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셔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신축일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넘으면 제출한다고 하지만 기축인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라시는 소장님도 있고 우리 건물은 그러면 제출 대상이야? 라고 문의 주시는 소장님들도 있으신데요. 정기점검 대상인지는 각 지자체에서 해당 시점마다 건물 리스트들을 확보를 해서 개별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자체에서 건축물 관리 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대상이구나, 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건축물 관리 계획서도 작성 관련해가지고 많은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사용 승인을 이미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최초 정기점검 시에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미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니까 기축 건축물에 해당하겠죠. 보통은 최초 점검을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으셔야 되고요. 그 5년 이내에 받은 정기 점검 을 토대로 3년마다 제출하시고 점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 계획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을 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내려올 수도 있죠. 보완이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보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혹시 사용 승인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문의도 있어요. 너무 다행히도 건축물 관리 계획서 보완과는 별도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먼저 하시고 관리 계획서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 계획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신축과 기축의 제출처가 달라요. 신축이나 중축, 리모델링 등 우리 사용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은 우리 세움터라고 하는 사이트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지어진 기초 건축물, 그러니까 정기 점검 대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 관리 계획은 제가 앞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제2항 그리고 건축물 관리 계획 작성 기준 보니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9호라고 되어 있죠. 여기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못 찾겠어요 라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료 보내드릴게요. 다음으로 건축물의 정기 점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각 지자체에서 정기 점검 시기가 되면은 리스트 확보해서 해당 건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조금 법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기축인 경우에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시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시면 되는데 지금 작성되어 있는 Q&A 같은 경우에는 기축인 이미 지어진 건물일 경우라는 걸 꼭 명도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지어질 신축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물은 사용 승인 신청하시면서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마다 36개월마다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들 보면 하나의 대지 안에 2개 아니면 3개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점검 기간이 도래한 건축물도 있을 거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축물들도 있을 건데 혹시 이거 2개 같이 점검 받아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지자체에서 직접 건건마다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자체에 알려주셔야 되고요. 알려드리면 지자체 담당자분께서 생계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건축물을 아마 점검 대상에 포함해서 재통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 주셔도 되고요. 관리자가 혹시라도 우리 곧 점검일이긴 한데 그냥 혹시 먼저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너네 이번에 점검 대상이니까 관리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 라고 하기 전에 우리 미리 내고 싶어. 혹시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문의도 있는데요. 이제 관리자가 지자체에 그러면 먼저 말려야겠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 점검 기간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해서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줄 거고요. 혹시라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요. 3년 내에 1차 위반하시면 500만 원, 2차 위반하시면 750만 원, 3차로 위반하시면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혹시라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집합 건축물이면 구분 소유권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꼭 혹시 제출하라고 안내 받으셨다, 정기 점검 하셔야 된다고 안내 받으셨다면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